네, 이번 시간은 제3절 기타 비금융 부채입니다. 우선은 비금융 부채라고 해서 기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법인세도 있겠고요. 자, 요것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간단한 계정 과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수금입니다. 선은 미리, 수는 받다입니다. 그래서 미리 받는 돈이란 뜻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키워드로는 계약금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챕터가 부채입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왜 부채인가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선급금과 선수금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선급금은 미리 준 돈, 그래서 미리 준 계약금이라는 뜻이 되겠고,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 미리 받은 계약금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선수금이 왜 부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미리 받습니다만 추후에 계약이 파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돌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로 잡는 겁니다. 부채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은데, 부채라는 것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의무, 미래에 나의 자원이 줄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 파기가 됨으로써 미래에 내가 돈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채로 잡아놓고, 자, 그리고 그렇게 계약금을 받은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선수금은 제거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금이 제거되는 사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거를 부채로 잡을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차변으로 보내서 제거를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내가 돈을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을 차변에 보내서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내변에는 그 돌려준 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정의를 보시면은 수주공사나 제품 주문 판매 등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 전에, 전이란 말이 이제 선과 일치되는 부분이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 미리 받았다라는 뜻이고, 자, 요거는 비금융부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주문 판매나 예약 판매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회계원리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중급회계 수준의 선수금의 예시로는 무엇이냐면 상품권 관련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지금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시간의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화점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백화점의 회계 담당 직원입니다. 자, 먼저 백화점에서는 상품권을 판매를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받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품권을 좀 할인해서 판다면 할인액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상품권 선수금을 잡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액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상품권을 100만 원어치 판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 할인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앞이나 근처에 그렇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혹시 사보셨나요? 상품권을 내가 100만 원어치 산다라고 해서 나는 100만 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95만 원에 상품권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품권 할인액이 5만 원이 할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백화점의 회계 담당 직원입니다. 나는 백화점이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분계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백화점이고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팔았다. 그렇게 해서 5만 원을 할인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기에는 차변에는 할인돼서 판매되는 가격이 95만 원과 그리고 할인해 준 5만 원을 차변에 잡으시면 되겠고, 대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쨌든 그 소비자는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을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쓴다면 100만 원만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100만 원을 잡습니다. 자, 그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고객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에
그 백화점에 물건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를 물건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상품권 선수금 50만 원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5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품권 할인액과 해가지고 좀 분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매출액 우리 현금 받았던 게 95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에 반인 50만 원어치를 사갔기 때문에 95만 원 나누기 2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은 47만 5천 원 잡으시고 그다음 할인액도 5만 원 할인해 준 거에서 반을 여기다가 2만 5천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상황도 있죠. 상품권 50만 원짜리를 줄고 우리 백화점에서는 45만 원만큼의 물건을 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5만 원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혹은 뭐 이걸 이제 잔액에 환급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수금을 없애주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현금 그리고 할인액을 빼고 이제 돌려주는 거죠. 할인을 빼고 우리가 어쨌든 그 사람에게 팔았던 그 상품권의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빼고 환급을 뭐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환급하는 사유는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미해서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라고 해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가 되는 순간 선수금 잡았던 거 없애면서 우리 회사는 어쨌든 고객이 안 써줬으니까 다시 그냥 기타 수익으로 해서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선수 수익이 나오는데요. 우선 선수 금과 수익의 차이, 제가 금과 수익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금은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고 선수 수익은 매달 혹은 뭐 매년 내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돈인데 미리 받은 돈, 그런 것들을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선수금과 선수 수익은 크게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밑에 보시면 선수 임대료, 이자, 선수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선수금과 선수 수익의 차이를 책에서는 주된 영업 활동이냐 부수적 영업 활동이냐 뭐 이렇게 해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구분 방법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10번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고요. 결산일은 기말이 있습니다. 회사는 2001년 8월 1일 특정 고객을 겨냥한 새로운 고급 승차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선금을 받고 요구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인도하는 주문 생산이네요. 주문 생산 방식.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2001년 8월 1일에 고객으로부터 3천만 원 먼저 받았고 9월 30일에 그 주문 원하는 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9월 말에 생산을 완료를 해서 인도하면서 나머지 6천을 다 받았네요. 총 이제 9천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먼저 현금, 선수금, 요건 이제 선금 받았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잔액 받았을 때 6천, 그리고 선수금을 없애주고, 분계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서야 매출을 잡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항상 회계는 발생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화를 넘겨주는 그 시점에 매출을 잡아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좀 조정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연말에 선수금 받아놓고 그때는 아직 매출 인식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 매출 인식 한다든지 또 그 차를 주면서, 혹은 연말 안에 최대한 빨리 차를 만들어서 팔아 먹음으로써 이제 매출액을 그 해의 수익으로 잡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임의로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회사는 2001년 11월 1일 천안 지점에 사옥을 만들고요. 사옥이 있었는데 아리랑 극단이라는 곳에다가 1년간 임대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를 300만 원 미리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받았을 때 당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또 되니까,
요건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여기를 임대료로 처리할 수 있지만 요거 받을 당시에 선수수익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 다 알려드릴게요. 선수수익으로 처리했을 때와 돈을 받을 때 임대료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개 보시면 돼요. 차변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말에는 정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11월 1일에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11월, 12월 분만 결론적으로 결산 시점에는 수익으로 잡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에서 250을 차감시키고 있는데 계산식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12분의 10이라 돼 있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이게 이제 12월 31일이고요. 11월 1일이고 1년치니까 10월 말분까지 받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결산 시점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가 바로 2개월이잖아요. 2개월. 그래서 12분의 2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바로 12분의 1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총 금액은 바로 총 3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지금 차변에 보낸 이유는 바로 내년분에 해당되는 거를 제거시킨 거예요. 제거시켜버리고 그 부분은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서 선수 수익으로 잡아놓은 거죠. 이게 바로 1번 케이스고 제가 2번 케이스도 설명드린다고 했죠.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치 임대료를 받을 당시에 이번 케이스처럼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인데요. 자, 먼저 여기는 분기를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우선은 올해에 해당되는 게 12분의 2고 금액은 250만 원인데 이번 케이스에 따른다면 아직 임대료로 아무것도 이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라는 계정을 대변에 적어서 수익 발생시키시고 그리고 올해 분에 해당되는 250만 원을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그만큼의 선수 수익만 제거를 시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12분의 2에 해당되는 거니까 곱하기 12분의 2를 해야 되겠네요. 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2 나누기 12 하셔서 50만 원이네요. 예. 임대료가 50만 원이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인식을 해보시면 결론은 똑같아요.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1번 케이스로 결산 분기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로 결산 분기를 완료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에는요 임대료는 50만 원만 남아있는 것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선수수익은 250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선수수익이 분기가 되겠고 자, 그다음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고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 일시적으로 예비로 받아 놓은 돈이란 뜻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여기 나오는 원천징수 예수금인데요. 요거는 우리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분계를 보시면 직원의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입니다. 그럼 월급을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다 3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50만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 예수금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결국 이 예수금은 어떻게 언제 없어지냐면 우리 직원들에게 받았던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다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회사가 일시에 관련된 기관에다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때 예수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소득세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환성 예수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회사가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계약이나 의무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일정 받아놨다가 계약이나 의무가 이행되면 돌려주는 보증금 형태의 예수금이라 되어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는 전세 보증금, 종업원 신원 보증금, 대리점 보증금, 입찰 보증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예시를 보면서 한번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3월 25일 3월 분 급여를 주고 있고요. 총 48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원천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기관에 송금했다라고 하고. 자, 이걸 다 이제 뭐 합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급여가 총 480이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아까 그 직원들이 내야 되는 돈 42만 원을 뺀 현금이 나가는 것이고. 자, 그럼 이렇게 예수해놨던 돈을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는 이걸 이제 없애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사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보시면 회사는 2001년 8월 1일에 백화점에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는 업체로부터,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에요, 800만 원의 입점 보증금을 받고 허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 다음 해가 됐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기가 만료됐고 보증금 돌려줍니다. 그때도 보시면 보증금 받았으니까 현금 처리하시고 예수금 처리하시고, 그리고 계약 만료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예수금 없애고 현금이 나가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다음 미지급 법인세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 납부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12월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해에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회사는 12월 말,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에 결산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뭐 비용, 법인세를 발생시키되 대변에다가는 아직 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미지급 법인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 법인세 비용과 단기 법인세를 비교를 해보니까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법인세 비용과 단기 법인세 또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또 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기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것이다. 이게 단기 법인세와 법인세 비용이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 회계예요, 회계. 북이라고 하고요. 단기 법인세는 뭐냐면 실제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한 거에 비해서 단기 법인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계 기준과 그 다음에 법인세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처리를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을 했어도 그 금액보다 더 법인세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 분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00만 원 정도 법인세를 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내보니까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세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또 이연법인세 잡산으로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좀 배우시면 이해가 될 건데요. 결국 지금 많이 낸다면 그 이후에는 더 적게 낼 겁니다. 우리가 계산을 좀 적게 계산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적게 계산해서 많이 냈지만 그 금액은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적게 계산이 되는 거죠. 올해 많이 계산이 됐던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첫 번째 케이스는 올해 우리가 법인세 비용을 적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내게 버렸다. 그 말은 미래에는 그 금액만큼 법인세가 좀 더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은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